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개그우먼 김희연입니다. 빼어난 외모와 당당한 모습으로 또 따뜻한 선행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여배우가 있죠. 바로 샌드라 블록인데요. 우연히 그녀에 관한 기사를 읽다가 아들 루이스에 관한 일화 하나가 눈에 띄더라고요. 하루는 그녀의 아들 루이스가 샌드라 블록의 얼굴을 빤히 보면서 이렇게 질문했대요. 엄마는 얼굴에 왜 주름이 생겼어요? 페트 폭격이 따로 없는 아들의 질문에 샌드라 블록은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건 아마 내가 많이 웃어서 그런 것 같아. 그러자 샌드라 블록 아들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는 나이 든 게 아니라 그냥 행복한 거네요. 괜히 거울을 보게 되더라고요. 내 눈가엔 행복의 흔적이 몇 개나 있는지.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서울 광진구 광진경희한의원 곽도원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네. 아니, 제가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감기에 좀 걸리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괜찮으신가요? 아, 네. 요즘 아무래도 환절기이기도 한데다가 네. 요즘 무리를 조금 했더니 아, 오늘 아침에 감기 기운이 살짝 와가지고 그렇군요. 네, 얼른 약을 먹었습니다. 그럼 좀 이제 괜찮으신가요? 네, 좀 풀리고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많은 분들이 감기는 약을 먹어도 일주일, 안 먹어도 일주일이라고 잘못 알고 계신데 네. 그거는 증상 억제약을 먹을 때의 얘기고 아. 우리가 쓰는 한방 감기약들은 먹게 되면은 좀 가벼운 감기는 치료를 좀 앞당겨줍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혹시 감기약 보험, 한방 감기약도 보험 되는 거 알고 계세요, 현 씨? 아, 제가 몰랐다가 네. 얼마 전에 감기 증상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한의원에 갔더니 보험이 네. 된다. 네, 들었어요. 그러셨구나. 예. 네. 그래서 사실 저희도 네. 한의사들은 다 몸에 좋은 탕약만 다려 먹을 것 같은데 예. 약은 다리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희만 해도 감기가 오면 얼른 그 보험약 이제 가루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까 먹는데 오. 저도 오늘 구미강알탕이라는 약을 한 봉지 먹었더니 이제 기운이 좀 괜찮아지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사실 그 얼마 전에 저희 한의원에 네. 2년 전에 약을 드셨던 여자 환자분이 계신데 예. 그분은 맨날 감기를 달고 사셨었대요. 근데 저희 한약 세제 정도 복용하고 나서 예. 2년 동안 감기가 한 번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정말요? 근데 막상 제가 감기에 걸려버려가지고 예. 아니, 금방 나으시겠죠, 그러면. 네, 그래도 이제 풀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 오늘 감기에 대한 제가 미니 강의인 줄 알았지만 네. 그건 아니었고 짧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거고 지난 시간에 갱년기 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방에서는 갱년기를 좀 어떻게 보고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네. 지난 방송 함께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이 갱년기 증후군 주의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갱년기 증후군 말씀드렸었죠. 네. 진짜 거의 뭐 전 국민이 모를 정도가 모르는 분이 없는 없죠, 진짜. 그런 질환인데 네. 이 갱년기 증후군 같은 경우는 저번에 말씀드린 게 첫 치료를 한의원에서 받는 게 가장 좋으시다. 근본 치료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만약에 호르몬제 같은 걸로 대칭 치료를 이미 받고 계시다면 네. 그 기간이 짧고 긴 거를 일단 보긴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 받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을 갑자기 임의대로 끊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이와의 상담하에 네. 한약을 복용하시면서 몸이 조금 좋아지시면은 그때 끊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그리고 갱년기 하면은 또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무지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뭐 먹어도 되냐 안 되냐 뭐 좋냐 나쁘냐 뭐 얘기가 네. 많은데 뭐 드셔도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이기 때문에 막 치료 효과를 노리고 막 너무 많이 드시지만 않으면 뭐 드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갱년기가 오면은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증상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뭐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건조증 같은 게 생겨서 뭐 성교통 호소하는 분들이나 그런 다양한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는데 네. 이 마음의 증상에서부터 몸의 증상까지
전부 다 갱년기를 겪으면서 몸이 허해져서 생기는 증상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갱년기 치료를 첫 번째로 삼고 치료를 받으면 이런 마음의 우울감 아니면 뭐 건조증 이런 것들도 같이 호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군요. 좀 생각이 나는데요. 자, 그럼 오늘 미니 강의 주제는 어떤 주제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도 여성 질환 중에 하나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요. 네. 사실 제가 사람들 만나면서 특히 뭐 젊은 여자분들 만나면서 참 놀란 게 있는데 네. 생리통에 대해서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아, 네네, 그렇죠. 네, 보통 우리가 건강이 어디가 안 좋으면 병원을 찾는다든지 해서 이걸 치료 방법을 모색을 하는데 네. 생리통은 내가 막 배가 악어가 물어뜯는 것 같이 아프다고 그렇게 호소를 하는 분들도 이게 뭐 당연한 거다. 어쩔 수 없다. 그냥 뭐 진통제 먹고 지나가야 된다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과연 생리통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것이고 치료 방법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정말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성분들이라면 생리는 무조건 다 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또 생리통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근데 생각하는 분들 그게 많죠. 아니군요. 네. 사실 이 생리통은 어떤 게 혹시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느 정도까지의 통증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생리를 시작하고 나서 한 네. 첫날, 둘째 날, 네. 셋째 날까지 살짝 배가 아픈 정도가 생리통이 좀 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거든요. 네. 아예 안 아플 순 없다라고 생각을 저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예. 사실 아예 안 아픈 게 정상입니다. 아, 근데 그래요? 주변에 보지 않으셨어요? 그 통증이 전혀 없는 친구들.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네. 정말 아무렇지 않다고 해갖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정상이군요. 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네. 많은 분들이 현대인들은 뭐 스트레스도 많이 달고 살고 식습관도 뭐 인스턴트라든지 불규칙한 경우라든지 네. 뭐 다양한 원인으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나 생리 나오네 이러고 그냥 느낌만 나고 지나가는 게 네. 정상이고요. 뭐 해봤자 내가 고통스럽지 않은 정도의 통증이 있죠. 네. 그냥 뭐 살짝 이 정도면은 뭐 그냥 여기 딱 꼬집는 정도다. 뭐 예를 들어 쉽게 비유하자면은 예. 뭐 그 정도 강도의 통증 정도 오는 걸 정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군요. 그 이상으로 내가 불편하고 아프다 많이 아니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진통제를 먹고 싶다 그런 이런 거는 분들이 모두 많더라고요.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생리통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냐 해서 제가 조금 알아봤더니 네. 병원에 가니까 검사상 이상이 없다더라. 방법이 없다더라. 다들 이래서 이게 나는 정상인데 아픈 거다. 네. 그래서 이게 아픈 게 정상이다. 라고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렇군요. 이게 참 잘못된 접근 방식이에요. 왜냐면은 내 몸은 아픈데 네. 검사상 이상이 없다는 거는 몸이 이상이 없는 게 아니고 검사에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네. 기계로 검사를 한다고 이게 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꼬집어서 통증을 느껴요. 예. 이 통증을 뭐 뇌파 검사를 한다니 뭐 기계를 느낀다고 이게 100% 그렇죠. 정확하게 뭐 좀 변화 있겠지만 반영이 되든 검사법이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생리통도 검사상 이상이 없다 네. 라고 해서 이상이 없는 것이 아니고 검사상에 발견은 되지 않는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이 어떤 영상적인 걸로만 볼 것이 아니고 주변 증상들, 몸이 많이 차진 않은지 아니면 많이 긴장되어 있진 않은지 아니면 체질적인 문제는 없는지 아니면 진맥상의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한의원에서 진찰을 받아보신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생리통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해봤는데 그러면 이어서 생리전 증후군 네. 이런 병명도 있더라고요. 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오늘 이제 그 생리통뿐만 아니고 네. 그 생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모든 불편감들, 네. 그런 뭐 통증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부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루기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생리전 증후군도 많이들 이제 겪는 증상이죠. 그러니까 생리하기 전에 뭐 한 일주일 전부터 막 많이 마음이 우울해지고 네. 뭐 아니면 초콜릿이 먹고 싶고 뭐 이런 네. 거 있거든요. 막 식욕이 당기기도 예, 하고 맞습니다. 네, 막 몸이 붓기도 하고 네.
아니면 뭐 얼굴에 뾰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컨디션도 살짝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생기기도 하고 예. 어깨라든지 몸이 막 두드려 맞는 것 같이 아프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군요. 생리전 증후군은 범위가 참 다양하고 넓은데요. 네. 이런 증상들도 이제 당연하게 오는 것들이 아니고 이런 네. 내가 불편감을 느낀다면은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생리전 증후군과 유사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뭐죠? 이 생리전 증후군은 사실 생리하기 전 뭐 한 3일에서 뭐 일주일 전 정도부터 생기다가 생리가 시작될 때쯤 아니면 생리하는 중간에 없어지는 게 생리전 증후군인데 네. 생리가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 몸살 기운과 감기 기운이 오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많이들 생리가 하면서 감기가 왔다, 그러니까 단순 감기가 왔다라고 네. 잘못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병명으로 열이펼실이라고 이름은 좀 어렵겠지만 네. 이런 병명이 있는 질환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특징이 한번 생리할 때만 이게 한번 왔다 가면 괜찮은데 네. 이렇게 반복해서 오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한 달에 한 번인데 그러면 계속 그런 증상들이 왔다 갔다 한다면 네, 그런 뭔가 분들도 계세요.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이건 기본적으로는 일시적인 질환이긴 하지만 네. 사람에 따라서는 생리가 시작될 때마다 감기가 온다 이런 분들 또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일반 감기가 아니고 네. 생리와 동반된 감기 아, 유사증으로 봐야 돼서 치료약도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원장님 이 치료 방식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치료법은 이제 우선은 그 생리통이 그냥 생리통, 그러니까 검사상 뭐 특정한 이상 없이 생리통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네. 통증이 우선 그런 이상이 있는 다른 어떤 원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선 감별을 해야 돼요. 이 생리통이라고 착각하는 경우 중에 뭐 유산 때문에 수술을 하셨거나 과거에 네. 아니면 뭐 자궁내 장치 같은 거 있죠. 뭐 피임 장치라든지 뭐 그런 거를 했던 이력이 있는 분들이 생리통이 있으면은 네. 우선 그거에 대해 원인을 그것 때문이 아. 아닌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자궁 내막증이라든지 뭐 자궁 성근증이라든지 이런 뭐 조직적인 병변이 있는 분들도 생리통이라든지 생리통 유사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선 그것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특별하게 이런 어떤 그런 다른 뭐 조직적인 병변이 없는 분들이 생리통이 있는 경우들이 또 있죠. 네. 그런 경우도 원인이 좀 다양한데요. 우선 자궁이 차서 오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자궁 부위에 있는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서 오는 경우,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예민한 분들이 생리통이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치료법이 각각 다양한데 네. 여기에 맞는 한약, 예를 들어 자궁이 찬 분들은 뭐 오수이라든지 건강에 들어간 이런 한약들을 복용하는 경우가 계시고 네. 순환이 안 되는 분들은 또 두 개로 나뉘어요. 변비가 있는 분, 없는 분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요. 재밌죠? 네네. 생리통에 변비를 본다는 게. 그렇군요. 네, 그런 경우로 나뉘어가지고 또 치료를 하고 그 각각에 따라서 이렇게 한약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생리통은 어쨌든 간에 여기 자궁 근육과 또 연관이 돼 있는 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침 치료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그 생리통 하는 이 있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배에 핫팩을 하면 도움이 되냐 뭐 물어보시죠? 네.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게 도움이 많이 네. 되는군요. 근데 핫팩을 대는 거는 일시적으로 열감을 줘서 따뜻하게 해주는 거지. 네. 이게 뭐 근본적으로 열을 지속시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본 치료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임시 방편을 완화시키는데 물론 도움이 되고요. 네. 그리고 우리 뭐 요가나 필라테스, 네. 그리고 제가 가끔 승마를 하러 다니는데 아, 그렇군요. 그 승마 선생님이 꼭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승마라면 뭐 생리통에도 좋고 이제 자기 승마하는 거 홍보하려고 하시는 얘기죠. 뭐 요통에도 좋고 뭐 생리통에도 좋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홍보하려고 하시는 얘기가 아니고 네. 운동도 물론 생리통에 도움을 줍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런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네. 생리 중인데 너무 심한데 네. 이럴 때 운동을 하는 게 맞나요?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네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운동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운동을 한다고 이게 100% 없어지는 건 아니고 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생리통은 이제 자궁 내 혈액순환 문제랑 네. 그 몸이 차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좋아지겠죠. 아, 그렇죠. 열이 네. 아무래도 발생을 하니까요. 그렇다고 무리해서 하시는지는 마시고 네. 적당한 선에서 운동을 해주시는 거는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생리전 증후군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려야 되죠. 네.
생리 전 증후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리 전 일주일 전부터 생리할 때까지 생기는 그런 생리 전 증후군이라는 게 있고 네. 생리와 맞춰서 감기 기운이 오는 열이표시질이라는 증상이 있다고 말씀을 네. 드렸죠. 두 개 다 환자분들이 나 감기에 걸리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으슬으슬 춥고 몸살기가 나고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네. 가장 많습니다. 그 증상만 들어도 감기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거를 일반 감기로 보셔서는 안 되고 네. 근데 이게 반복돼서 오는 분들은 대충 아세요. 처음 겪는 분들은 감기라고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겠네요. 생리 때마다 이걸 이제 겪어 버릇하셨던 분들은 아 이거 이제 생리할 때 돼서 몸살 기운 오는 거구나 이렇게 아세요. 네. 근데 이 생리 전 증후군은 이제 단순하게 면역력이 떨어져서 뭐 감기 오는 이렇게는 보시면 안 되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오는 분들이 많긴 많으시지만 네. 이제 몸이 기본적으로 좀 대사가 잘 안 되는 분들 특히 뭐 복부 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 그것도 어떤 분들이 많으시냐면은 뭐 날씨 영향 많이 받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배를 눌렀을 때 배가 이렇게 말캉말캉하지 않고 네. 이렇게 단단하게 적치라고 해서 이렇게 만져지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물론 환자들마다 달라요. 네. 증상도 다르고 양상도 달라요. 어떤 분들은 몸살기로 호소하는 분들이 있고 네. 어떤 분들은 막 몸이 부으면서 뾰루지가 생긴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네네네. 근데 공통적인 거는 다들 좀 우울해하시고 무기력해 하세요. 그런 공통점이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뾰루지가 생기는 이런 분들은 또 나름의 또 치료법이 있어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생리와 맞춰서 감기가 오는 분들 있죠. 네. 이런 분들은 그 감기 치료할 때 많이 쓰이는 그런 약들을 처방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일반 감기와는 다르기 때문에 네. 약의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감기약을 막 드시면 안 되고 보통 일반 감기가 올 때는 뭐 구미강을탕이라는 보험약을 많이 써요. 네. 근데 이런 생리와 맞춰서 오는 감기에는 구미강을탕이라는 약보다는 소시오탄 같은 약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원장님이 이 생리통을 한 방으로 치료를 할 때 네.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는 치료가 빠릅니다. 그래요. 예. 이게 어떤 의미에서 빠르냐? 네. 생리통을 진통제를 먹는다고 이게 나을까요? 낫지 않을까요? 이건 진짜 일시적인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진통제를 달고 산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네네. 이제 그때그때 맞춰서 오는 그 생리를 억제하기 위해서 생리통을 억제하기 위해서 진통제를 복용을 하죠. 네. 근데 이 진통제는 못 참을 정도의 생리통이 왔을 때 네. 효과적으로 통증을 줄여주는 그렇죠. 예, 좋은 약입니다. 네. 하지만 생리통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주지는 못하죠. 네. 그리고 뭐 호르몬제 복용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근데 그에 반해서 이 한약을 통한 아니면 침을 통한 생리통 치료는 생리 치료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뭐 10년 동안 진통제를 복용해 왔어요. 이런 분들도 뭐 한 수개월 정도 만에 빠르게 치료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걸리기도 하고 더 짧게 걸리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네. 내가 알아왔던 생리통이 치료가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치료를 받으시면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네. 원장님, 생리 중에 한의원을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생리 전 증후군일 때 그 전에 가서 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런 통증 같은 게 오셨을 때 네네. 일단은 그때 바로 오셔야죠. 그렇군요. 생리 중일 때도 가서 침을 맞거나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당연하죠. 그렇군요. 일단 그때 바로 오시고 그 생리전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생리중 유사 감기 네. 아니면 뭐 생리통 이런 증상들은 반복성으로 생긴다면은 당연히 한약 치료를 통해 근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몸 자체에. 네. 네. 근데 요즘은 좋은 게 보험약이 또 있어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생리중 유사 감기에 쓰이는 보험약이 있고 그리고 생리 전 증후군에 쓰이는 또 보험약이 있어요. 그래서 얼른 오셔서 일단은 보험약으로 처방을 받으시고 근본 치료는 이제 탕약을 달인다든지 해가지고 계획을 잡고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네. 생리통 치료 아까 그 장점을 물어보셨잖아요. 예. 한방 치료의 장점을.
이건 한방치료는 효과가 빠르다는 장점 외에도 내 몸의 다른 증상들도 함께 좋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통제를 먹는다고 손발이 찬 게 따뜻해지진 않죠. 그렇죠. 예. 이 생리통 치료를 같이 하다 보면은 손발이 찬 것도 따뜻해지고 아니면은 그 생리와 함께 나타나는 다른 증상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아까 말씀드린 얼굴 삐루지, 그 두통 호소한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아니면 뭐 어지럽다고 하는 분들도 네. 계시고 허리 아프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죠. 그런 증상들이 함께 좋아져요.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 이 한약이라는 것은 특정한 어떤 기관에만 장부에만 적용돼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몸의 전반적인 상태를 좋게 하면서 치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몸을 전체적으로 같이 좋게 하기 때문에 다른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질환들에 대한 예방 효과도 있겠죠.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몸이 건강한 사람이 다른 질환에도 안 걸릴 확률이 더 높고 네. 그리고 생리통이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에 비해 자궁질환이 나중에 생길 확률이 더 적어지겠죠. 그리고 환자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건 뭐냐면은 얼굴이 예뻐지십니다. 생리통 있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안색이 거무틱틱하시거나 뭐 입술이 뭐 자꾸 트시거나 네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혈색이 그렇죠. 안 좋거나. 근데 생리 치료를 받다 보면은 이런 혈액순환을 같이 좋게 해주기 때문에 안색이 좋아지고 입술이 촉촉해지고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것들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화장이 잘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요? 예. 아무래도 몸이 안 좋으면 얼굴도 푸석푸석하게 그렇죠. 뜨고 그러다 보니까 뭐 화장도 잘 뜨고 이러시는데 이제 물론 내 얼굴 피부 관리는 좋은 화장품을 쓰는 것도 예, 명품 화장품을 그렇죠. 쓰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수도 있겠죠.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을 명품으로 만들어서 안색과 피부를 좋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군요. 그건 참 멋진 말인 것 같네요. 내 몸을 명품으로 만든다라는 거. 그거는 참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 이 생리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더 해주실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사실 그 좀 생리통이랑 생리 중 생기는 유사 감기에 대해서 얘기해 이제 좀 주셨죠. 집중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생리 문제는 사실 참 다양합니다. 이 통증이나 불편감뿐만 아니고 생리 주기 문제, 몇 달에 한 번씩 하는 분들도 있고 뭐 안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뭐 할 때가 안 되는데 보름에 갑자기 또 생리 같은 게 나온다. 이게 배란기 출혈 뭐 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막 실제로 생리처럼 터져 나온다는 분들도 또 계시고 그렇군요. 자꾸 빨라지는 분들, 정상적으로 자라다가 한 번씩 빨라지는 분들, 한 번씩 늦어지는 분들, 그리고 또 우리 냉대화 문제들도 또 있죠. 네. 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오늘은 좀 집중해서 얘기를 했지 통증이라든지 불편감에 대해서. 네. 근데 이런 다양한 생리의 문제들은 사실 여성 건강의 핵심 지표가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나 자기 생리를 안 하는데 생리를 안 해서 너무 편하대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폐경이 되고 난 이후. 아니 젊은 분이 아, 생리가 자꾸 늦어져서 안 하는데 생리가 안 어머나. 해서 너무 편하대요. 어머나.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사실 그 편한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몸 자체는 편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생리 자체는 안 해서 편한데 그런 분들 진찰해 보면은 뭐 자꾸 붓거나 아니 몸이 예민해져 있거나 몸이 차져 있거나 그런 다른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또 우리가 흔히들 건강검진 같은 거 하면서 네. 내 몸에 이상이 있나 굳이 의료기관을 찾아가지고 이 검사를 받잖아요. 근데 건강검진도 뭐 좋겠지 받으면 그러죠. 이제 꼭 건강 받아야죠. 상태를 알면 예. 좋겠지만 예. 사실 건강검진의 첫 번째 지표는 내 몸의 생리예요. 여성분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생리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기에 문제가 없는지를 내가 볼 수가 있잖아요. 직접 네. 내 몸을 관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게 틀어진다 싶으면 내 몸에 이상이 있는 구나 하고선 내 몸에 좀 생활이라든지 이런 걸 조절하고 네. 좀 심하다 싶으면은 뭐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여성분들이라면 생리로 인해서 다양한 뭐 불편감이라든가 통증은 당연하게 경험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그저 그런 증상으로 넘길 게 아니라 가까운 한의원을 찾아가서 증상을 상담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원장님의 말씀이 생리통으로 또 생리전 증후군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곽도원 원장님께서 생리통과 생리전 증후군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 건강 마음 건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